너도 나를 떠날 거지?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늦은 밤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인 두이에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제발 걷어달라며 사연을 보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두이엔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모두 저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때까지 직접적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정말로 그 말을 들었지 뭐예요. 저와 남편은 베트남의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일찍이 일을 하여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넉넉지 못하게 살았지만 가끔 TV나 인터넷을 보면 하노이로 가서 성공하여 잘 사는 사람들을 접하곤 했죠. 부모님은 제가 동생들을 돌봐주며 집에 있기를 바라셨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며 도시로 나가 돈을 벌겠다고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저의 그런 열망을 꺾을 수 없어서 결국 져주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일을 구하러 갑자기 도시로 가도 지낼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도시로 가서 돈을 벌어 집에 가져다주고 휴가 때 고향으로 돌아온 이웃집 언니를 붙잡고 도움을 구했어요. 언니는 도시에 가면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자리도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러나 곧 언니는 새로운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사실 본인은 곧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까지 간다는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냐고 묻자 언니는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해줬죠. 대체 어떤 대단한 로맨스가 있어서 한국까지 가냐고 하자 언니는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베트남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살면 훨씬 더 풍족하게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어. 한국 남자들은 결혼할 여자가 부족해서 베트남 여자들과 결혼하기를 원한대. 그리고 그들은 우리 고향집에 보낼 충분한 돈도 주겠다고 했어. 나는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도 잡고 한국 여권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 저는 그런 방법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니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사랑도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다니. 결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말하기에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말해버렸어요. 그게 행복한 삶일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언니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답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럼 이렇게 희망 없이 사는 건 행복하니? 내가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도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만큼은 절대 가다울 수 없어. 저는 충격을 받고 한동안 멍하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그런 여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도 저는 일단 도시로 가서 취직하기로 한 생각을 실행했어요. 언니가 알려주었던 것처럼 기숙사를 제공하는 자리부터 찾아보았죠. 역시나 그런 곳은 경쟁률이 세더군요. 저는 몇 차례 면접을 보러 하노이로 먼 길을 오가고 나서야 드디어 출근하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합격 소식을 듣기까지 계속해서 한국으로 간 언니의 삶이 어떨지를 생각했죠. 그것을 떠올리는 저를 한심하게 여기면서요. 어찌됐건 결국에는 합격을 했고 가족들과 축하 자리를 가진 후 저는 짐을 싸서 하노이로 올라왔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이 제 빈자리를 힘들어하겠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었죠.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 일을 나가신 동안 동생들 밥을 해주고 집 청소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게 취직을 하여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로비에서 안내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손님들이 오는 날이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쩌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날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장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 기대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날 제 남편의 모습은 정말로 멋졌어요. 차려입은 양복에 좋은 인상, 그리고 다들 저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갈 때 남편은 저를 보고 웃어주며 인사하고 지나가 주었죠. 가장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직원들에게도 예의가 발랐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나 봐요. 한국 손님들이 오고 나서 회사의 여직원들은 들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봤어? 정말 멋지지 않아? 저 중에 결혼하지 않은 총각은 없을까? 맨 뒤에 서 있던 그 남자는 젊어 보이던데 말이라도 나눠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저는 로비를 지켜야 해서 점심을 조금 빨리 먹고 교대를 한 후 홀로 로비에 가서 서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였는지 긴장이 풀어져서였을지 조금 졸린 느낌으로 노곤노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드라마처럼 아까 제가 한눈에 반했던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죠. 그런데 그는 급한 얼굴로 로비층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죠? 라고 급히 물었어요. 저는 뭐에 홀린 듯이 그를 안내해주겠다며 함께 나섰어요. 로비가 비워질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그를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다 보고 나온 그는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당황하더군요. 아직까지 여기서 저를 기다리신 건가요? 라고 말하면서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실 앞에 서 있었긴 했지만 그의 볼일 보는 소리가 다 들려서 민망하긴 했거든요. 그에게 밝게 웃으며 어디로 다시 안내해드릴지를 물으며 다시 로비로 돌아왔는데 제 상사가 저를 크게 혼냈어요. 아니 로비를 비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요. 그녀의 앙칼진 호통에 남편도 깜짝 놀라서 당황해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화장실이 어딘지 안내해달라고 했다며 중재를 했어요. 제 상사는 그녀는 저에게는 날카롭게 대하다가도 그에게는 상냥하게 대답했어요. 덕분에 잠시 호통은 멈췄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한참을 더 혼나야 했죠. 혹시 저 남자에게 꼬리를 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로비를 비우고 대체 뭘 했냐 등등의 말까지 들으면서요. 그리고 저를 걱정하며 자리를 떠났던 그는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저를 보며 웃어주었어요. 그때는 괜찮았냐고 위로를 건네듯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제 연락처를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베트남을 떠나기 전 약속을 잡고 데이트까지 했죠. 안 그래도 한국 손님에게 꼬리치는 것 같다며 상사가 소문을 내어 마음이 불편하던 참이었는데 그래도 좋고 설레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회사 직원에게 들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죠. 그는 이미 한국으로 떠났는데 저는 회사에서 잘려야 했어요. 그에게 그런 사정을 말했더니 휴가를 내서 곧 다시 저를 만나러 와주었죠. 저는 이미 그때 하노이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 고향 마을로 왔어요. 그리고 저의 환경을 보더니 자신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 건 어떻겠느냐고 물었죠. 한국에서는 적은 돈이 베트남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에게 구애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렸을 때 다들 제가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부러워하고 축하해줬지만 그 언니처럼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다고 다들 수근거렸어요. 일부러 더 회사에서 만난 사이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하였지만 모두의 오해를 풀 수는 없었죠. 모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라고 하더군요. 어찌됐건 저는 한국으로 와서 꿈만 같던 생활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은 작은 평수지만 베트남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적하고 편리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생활을 제가 실제로 하고 있었죠. 한국 음식과 한국의 거리들은 모두 향수병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좋았어요. 특히 한국에 생각보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도 위로가 되었어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주는 곳에서는 베트남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도 만들어 주었거든요. 저는 신랑의 도움과 정책의 지원으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 동양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좋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언니처럼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곧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이혼을 하고 떠나버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나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저도 만날 수 없었죠. 간간히 메시지로 연락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곧 흔한 일이란 걸 깨달았죠. 얼마 전에는 베트남 뉴스에서조차 이것을 사회 문제로 대두시켰더군요. 저는 결백했지만 저 또한 그런 여자로 보일 수밖에 없음을 결국은 이해해야 했어요. 어딜 가든 그걸 해명하면서 다닐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랑의 도움을 받아 한국 귀화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랑은 농담을 빗대어 서늘하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나를 떠날 거야? 농담이었지만 그 말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져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신랑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속상함이 가시질 않았죠. 제가 더 서운했던 이유는 그날 제 뱃속에 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였어요. 신랑에게 깜짝 놀라게 말해주려 했는데 곧 그런 설레임은 사라지고 엉엉 울며 말하게 되었죠. 신랑은 당황해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곧 딸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저는 우리 딸까지 그런 오해를 받으며 커야 할까봐 걱정되어요. 우리 딸에게는 계속 엄마 아빠가 어떤 만남과 사랑을 해서 너를 낳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저를 한국에서 살게 해준 남편도 사랑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 되었지만 남편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저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 주인공 두이엔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 여성의 매매원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편견 때문에 억울한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